한국인들은 정말 달라.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 있지? 여기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한국인 직장 동료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평소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녀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한국 여행까지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아멜리아 톰슨이고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 문화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한국은 저에게 마치 백지 같은 존재였어요. 모든 건 회사에서 한국의 한 학교와 함께 큰 교육 회의를 계획하게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맡은 사람이 바로 저였고 그때 미팅 파트너인 김준수 씨를 처음 알게 됐어요. 처음 비디오 통화로 준수 씨를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굉장히 차분했지만 동시에 리더로서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 회의가 길어지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에 익숙했는데 준수 씨는 빠르게 일을 끝내는 걸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날 준수 씨가 저에게 한 가지 한국어 표현을 가르쳐 줬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는 빠르게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곧 그게 단순한 표현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준수 씨의 일하는 방식이었고 그게 저희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첫 비디오 통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리도 만지작거리면서 배경이 깔끔하게 보이는지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준수 씨 얼굴이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는 저처럼 사무실에 있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붐비는 카페처럼 보이는 곳에 있었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고 조용한 대화 소리도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멜리아. 그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영어를 꽤 잘하더라고요. 살짝 억양만 있을 뿐이었어요. 배경 소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는 이런 소음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준수 씨, 드디어 만나서 반갑네요. 그렇게 저희는 교육 워크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쪽에서 늘 해오던 방식대로 자세한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워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 말하기도 전에 준수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멜리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더 빠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살짝 당황했죠. 더 빠르게요.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신중해야죠. 하지만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채워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접근 방식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너무 성급하고 어쩌면 조금 무모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방식의 장점을 점점 알게 됐어요. 저희는 결정을 더 빨리 내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방식이었지만 굉장히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통화가 끝날 때쯤 저희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제가 늘 하던 방식만큼 세세하진 않았지만 탄탄한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평소보다 절반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통화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 준수 씨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아멜리아. 그가 말했어요. 이 방식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신중함과 저희 속도 함께라면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따뜻함이 제 안에 퍼졌어요. 맞아요. 저희는 좋은 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준수 씨에게 그리고 한국에게서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닫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전에 했던 그 어떤 일과도 다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바뀌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토론토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바쁜 한국의 카페에 있을 준수 씨를 떠올렸어요. 저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제 인생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몇 달간 열심히 준비한 게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교육 워크숍이 내일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행사 장소에서 갑자기 취소 통보가 온 거예요. 이유는 코로나19 발생이라고 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사무실을 둘러보니 팀원들 모두가 패닉 상태였어요. 서류는 사방에 흩어져 있고 사람들은 전화 걸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 조각들이 들렸어요. 아니요. 미룰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른 장소를 어디서 구해요? 해외에서 오는 연사들은 어떻게 하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이건 제 프로젝트였고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완전히 압도된 기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혼란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멜리아, 빨리 움직여야 해요. 준수가 말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서 있었고 얼굴은 진지하지만 침착했어요. 저를 믿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준수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키패드를 누르며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현지 연락처들과 조율하며 대체 장소에 대해 정보를 모으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준수님,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혼란스러운 채로 물었어요. 준수가 잠시 멈추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백업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한국에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적응력을 보여줄 기회예요.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일어서서 도울 준비를 했죠. 제가 뭘 하면 되죠? 물었어요.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연사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잘 해결하고 있다고 안심시켜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목표가 생긴 듯한 기분이었어요. 전화를 걸면서도 계속 준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의 에너지가 전염된 듯했고 사무실의 분위기도 점점 달라졌어요. 공포와 패닉 대신 결의가 생겨났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몇 분 같았어요. 그때 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찾았어요. 그가 외쳤어요. 새로운 장소를 구했어요. 조금 작긴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데엔 딱이에요.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준수가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였어요. 그는 우리 행사를 구해낸 거였어요. 팀이 축하하는 동안 저는 준수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해낸 거예요? 아직도 놀라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준수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사람들의 시선에 살짝 부끄러운 듯했어요. 그냥 저희 나라에서는 원래 이렇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할 시간에 행동부터 하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준수가 단순히 위기 관리 방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알려준 거였어요. 그건 한국식 방식이었어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정말로 효과적인 방식이요.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계속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수의 차분한 리더십이 재난을 승리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걱정보다 행동을, 개인의 고군분투보다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제게 열어 보여줬어요. 그날 밤 저는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있을 테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어요. 결국 우리에겐 준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정말로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 워크숍이 그렇게 잘 끝난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긴장했었는데 사람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다들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는 포트럭 파티를 열기로 했죠. 그때 준수, 제 한국인 동료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큰 용기를 열자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이건 양념치킨이라는 한국의 인기 있는 요리예요. 제 동료들 몇 명이 망설이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 음식을 자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들의 눈에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준수의 따뜻한 미소가 모두를 안심시키며 시도해보라고 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입 먹었는데, 와, 치킨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소스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딱 맞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바로 한 조각 더 집어 먹었어요. 준수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외쳤어요. 곧이어 모두가 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참지 못하고 먹었죠. 방 안은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찼고 우리는 모두 그 맛있는 음식을 즐겼어요. 마치 그 치킨이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힘을 지닌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동안 준수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서울의 바쁜 거리, 아름다운 산들, 그리고 그가 자라온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날카롭고 큰 소리가 우리의 웃음을 뚫고 울렸어요. 잠시 동안 그게 뭔지 몰랐는데 화재 경보였어요. 처음엔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갑자기 혼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의자를 쓰러뜨리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연기 냄새가 서서히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모두 침착하게 출구 쪽으로 이동하세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면서도 목소리를 최대한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했어요. 계단 쪽으로 급히 가는 동안 저는 빠르게 인원을 확인했어요. 그때 사라라는 동료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걸 봤어요. 제 아들이요. 그녀가 외쳤어요. 잭이 화재 경보가 울리기 전에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속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잭은 겨우 5살이었거든요. 어린 아이가 혼자 무서워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무도 반응하기 전에 준수가 갑자기 몸을 돌려 연기로 가득 찬 복도로 뛰어들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공포에 질린 채 준수가 짙은 회색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어요. 준수,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건물 밖에서 소방관들이 도착하는 걸 지켜봤어요. 사라는 울면서 잭을 찾았고 저는 그녀를 달래며 눈을 건물 입구에 고정한 채 기다렸어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질 때쯤 연기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준수였어요. 그는 기침을 하며 온몸이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품 안에는 잭이 안전하게 안겨 있었어요. 사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어요. 눈물 범벅이 된 그녀가 잭을 꼭 안고 있을 때 저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준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잭을 구한 거였어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준수와 잭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준수의 행동은 단순한 문화 교류나 직업적 친절을 넘어서 있었어요. 그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어요. 국경이나 언어의 장벽을 초월한 그런 용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사건들을 되짚으며 무언가가 제 안에서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느끼는 관심은 더 깊은 무언가로 변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음식이나 언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준수처럼 친절하고 용감하며 이타적인 사람들 말이죠. 저는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 그 문화에 대해요. 제가 몰랐던 건 그게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였어요. 그 사건이 있고 몇 달 후에 회사 워크숍이 한국에 열리게 되어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준수는 그 기간 동안 많이 친해졌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서울에 도착했다니, 아멜리아 톰슨이 한국 땅을 밟고 있다니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뭔가 달랐어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느껴졌달까요. 공항 안을 걸으면서 제 눈은 온통 새로운 풍경과 소리에 사로잡혔어요. 준수가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아멜리아, 라며 따뜻하게 웃어줬어요. 길고 지친 비행 때문에 피곤했지만 준수 덕분에 금세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마워, 준수. 제가 하품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도시가 정말 기대돼.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한국에서의 진짜 경험을 시작해볼까? 우리 등산 가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등산,
지금 제가 간절히 원하던 건 부드러운 침대였는데 산을 오르겠다는 생각은 무리였죠. 하지만 준수의 눈빛 속에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있었어요. 좋아.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가보자. 우린 아차산 기슭으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서울의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이 고대 사찰 옆에 서 있는 모습은 참으로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모든 걸 눈에 담으려 했어요. 정말 아름답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 정상에 가면 더 멋진 광경이 기다리고 있어. 아차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 수에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 나이 든 부부들,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까지 모두 등산 장비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 제가 물었어요. 거의 그렇지. 준수가 대답했어요. 여기선 등산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야. 사회적인 활동이기도 해.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음식을 가득 담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심지어 작은 휴대용 버너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다들 음식을 들고 오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 경험의 일부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걸 좋아해. 이게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이지. 등산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길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금세 숨이 찼거든요. 그런데 포기할까 할 때마다 할머니 한 분이 가볍게 저를 앞질러 가시는 걸 보고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중간쯤 올라갔을 때 작은 공터에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푸짐한 소풍 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김치와 구운 고기의 냄새가 진동했어요. 한번 먹어볼래? 준수가 근처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망설였지만 그들의 친절한 미소에 마음이 열렸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들은 다양한 음식을 제 접시에 가득 담아주었어요. 이건 불고기야. 준수가 설명하면서 양념된 소고기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건 잡채, 고구마 당면으로 만든 요리야. 불고기를 한 입 먹자마자 제 눈이 커졌어요. 등산을 계속하면서 준수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는 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인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깊은 애정이라고요. 그냥 친절함 이상의 의미야. 그가 말했어요. 정은 진심으로 타인을 챙기는 마음을 뜻해. 낯선 사람이라도 말이야. 저는 아까 음식을 나눠준 가족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피로가 몰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만 길을 벗어나 비틀거리고 말았어요. 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준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어디 있어? 그때 갑자기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준수가 아주머니라고 부르던 중년 여성들 한 무리가 등산로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저를 한번 보더니 바로 움직였어요. 한 분은 물을 건네주고 다른 분은 모자로 제 얼굴을 부채질했어요. 또 한 분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빠른 속도로 한국말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의 걱정과 배려는 충분히 느껴졌어요. 준수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말을 통역해줬어요. 너 잘하고 있대.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멋지다고 하셔. 그분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다시 힘을 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맞았어요. 정상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거든요. 서울의 빌딩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들이 솟아 있었어요. 숨을 돌리며 경치를 감상하는 동안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준수와 저를 도와준 아줌마들, 그리고 이곳과의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여기 데려와 줘서 고마워. 제가 준수에게 말했어요. 한국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분이야. 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아멜리아. 앞으로 경험할 게 훨씬 더 많아. 산을 내려오는 동안 제가 본 것과 느낀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공동체 의식, 자연과 도시의 조화.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이번 한국 여행이 더 이상 단순한 업무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여정이었고 어쩌면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피곤했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우며 딱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워크샵 당일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저는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가 준수와 팀원들을 만났어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리에는 차들이 끝도 없이 꽉 막혀 있었거든요. 서울의 교통체증에 대해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러다 늦겠어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준수는 교통 상황을 보고 저를 보더니 얼굴은 평온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지하철 타자.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지하철이요. 진짜 괜찮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화면을 빠르게 터치하고 있었어요. 아멜리아. 믿어봐요. 차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고향에서는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수는 지금까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요. 우리는 빠르게 거리를 걸어 내려갔고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어요. 공기는 거리 음식 냄새와 출근하는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걸어가면서 준수가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 중 하나예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빠르고 깨끗하고 도시 거의 모든 곳을 연결해 줘요.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로 감탄했어요. 역이 너무 깨끗했고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이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준수가 티켓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동 판매기가 여러 언어를 지원해서 사용하기도 쉬웠어요. 기차를 기다리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줄을 잘 서 있고 내리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서야 타더라고요. 고향의 혼잡한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우리는 기차에 탔고 내부는 놀랄 만큼 조용했어요. 좌석도 편안했고 정거장과 이동 시간을 보여주는 화면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기차는 얼마나 자주 와요? 출근 시간에는 몇 분마다 한 대씩 와요. 준수가 답했어요. 기다리는 일이 거의 없죠. 우리가 도시를 빠르게 지나가는 동안 창문 밖으로 변하는 풍경을 지켜봤어요. 번잡한 동네들을 지나가는데 각 동네마다 고유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높은 빌딩 옆에 전통시장이 있는 모습도 보였고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준수가 가는 길에 흥미로운 장소들을 알려줬어요. 저게 남산 타워예요. 언덕 위에 있는 높은 구조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쪽이 한강이에요.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죠.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마치 가이드 투어를 받는 것 같았지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우리는 한 번 노선을 갈아탔는데 그마저도 쉬웠어요. 환승 통로가 잘 표시되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층간 이동도 간편했어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제 시간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해요. 저는 준수에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여정은 2배는 더 걸렸을 거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지하철을 많이 타요.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거든요. 우리는 역에 도착했고 거리로 나왔어요. 워크샵 장소까지는 조금만 걸으면 됐죠. 도착하니 다른 참석자들이 도착하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여유 있게 도착했어요. 준수,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또 한 번 날 구해줬네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게 서울 방식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워크샵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우리의 지하철 여행이 계속 생각났어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 문화의 일면이 담겨 있었죠. 효율성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전통과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요. 워크샵은 무사히 끝났어요.
발표를 하면서 아침에 있었던 경험 덕분에 활력이 넘쳤어요. 저는 국제협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실제 사례 하나를 언급할 수 있었죠. 우리의 지하철 여행이야말로 서로 다른 문화가 공통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저는 준수를 따로 불렀어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저는 말했어요. 시간 맞춰 도착하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서울을 조금 더 알게 해줘서요. 이제 당신 도시와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한 것 같아요.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재밌게 봤다니 다행이네요. 아직 더 많이 볼 것들이 있어요. 다음번엔 도시를 더 많이 둘러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효율적인 지하철, 도시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 이번 여행이 제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이 여행은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여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배울 게 많다는 생각에 기대가 됐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짐을 싸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요. 눈에 담았던 풍경들, 들었던 소리들, 맡았던 향기들 전부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그리울 건 장소만이 아니에요. 특히 준수. 그가 제 마음을 예상치 못하게 울린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옷을 차곡차곡 접으면서 가방에 넣으려고 해요. 손끝이 준수 어머니께서 주신 예쁜 스카프의 부드러운 천을 스쳐요. 짙은 파란색에 하얀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요. 어머니께서는 남산타워의 밤하늘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걸 주셨죠. 이 스카프가 널 따뜻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한국을 기억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라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는 그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목에 두르며 은은한 벚꽃향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짐 가방을 닫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수가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그의 익숙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지만 눈에는 살짝 슬픔이 비쳤어요. 준비 다 됐어? 그는 물었어요. 저는 말이 안 나와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집이었던 호텔 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봤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준수가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한국 속담이 영어로 번역된 책이었어요. 우리 언어랑 문화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준수가 말했어요. 책을 넘겨보다가 작은 고추가 더 맵다라는 문구에 눈이 멈췄어요.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자 준수가 웃으며 설명해 줬어요. 작은 게 더 강력할 수 있다는 뜻이야. 큰 것만이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설명을 듣고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작은 나라지만 저한테는 큰 인상을 남긴 한국을 딱 표현하는 속담 같았거든요. 밖으로 나가자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아침 햇살이 높은 빌딩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길거리 상인들이 벌써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따뜻한 호떡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그 향기에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서 그리울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준수는 그걸 알아채고 공항 가기 전에 간단히 아침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작은 노점상에 들러 호떡을 하나씩 샀어요. 나이 든 상인 아저씨가 친절한 눈빛으로 뜨거운 호떡을 건네주시면서 조심해요. 뜨거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 배운 한국어가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고 달콤한 소가 입안 가득 퍼지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이거 정말 그리울 거야. 저는 손가락에 묻은 설탕을 핥으며 말했어요.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마음을 이해하는 듯했어요. 알지? 준수가 말했어요. 한국에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 사람 사이의 연결. 그게 운명처럼 정해졌다는 뜻이지. 우리도 그런 인연인 것 같아. 너, 나, 그리고 한국. 그의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동안 저를 여기까지 이끈 모든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토론토에서 취소된 공연장, 파티에서 난 화제, 아차산 등반, 서울 지하철에서의 긴박한 순간들. 모든 도전과 모험이 제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하나씩 더해주었어요. 호떡을 다 먹고 나서 공항으로 갈 시간이 되었어요.
준수는 마지막으로 저와 지하철을 타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붐비는 역을 지나 다시 한번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열차는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우리는 쉽게 자리를 잡았어요. 열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새 건물과 오래된 건물들이 섞여 있고 콘크리트 정글 사이사이에 녹지 공원들이 보였어요. 분주한 거리의 사람들도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여기서도 집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준수는 갈 수 있는 곳까지 저와 함께 걸어줬어요.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둘 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고마워. 준수. 모든 것들 다. 너 덕분에 내가 몰랐던 한국의 한 면을 보게 됐어.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가 가진 그 차분한 자신감이 다시 한번 빛났어요. 기억해. 넌 여기 언제나 집이 있어. 정은 거리가 멀어진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핑 도는 걸 참았어요. 우리는 잠시 안았고 이제는 제가 보안 검색대를 지나갈 시간이었어요.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니 준수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가슴 속에 감사와 섞인 이상한 슬픔과 기대감이 가득 찼어요.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의 광활한 도시가 아래로 펼쳐졌어요. 수많은 건물과 거리들이 이제 제게는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만지며 준수가 준 속담책을 펼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한국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작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 만났던 사람들, 배웠던 교훈들은 전부 저와 함께 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를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시켰어요. 비행기가 점점 높이 올라가자 스스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일 때문에만이 아니라 이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맺었던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 놀라운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눈을 감고 비행기의 잔잔한 소리를 느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준수의 빨리빨리라는 말이 들리는 듯하고 호떡의 달콤한 맛이 남아 있었어요. 아줌마가 산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도 떠올랐어요. 이런 기억들이야말로 제가 가져가는 소중한 기념품들이에요. 그 어떤 기념품보다도 값진 것들이죠. 잠에 빠져들며 저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 시작되는 한국과의 인연일 뿐이야.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정말 기대돼요. 와, 진짜 맛있다. 제가 외쳤어요. 가족들이 제 반응에 환하게 웃으며 더 많이 먹으라고 권했어요. 말은 많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함은 확실히 느껴졌어요.